안녕하세요 여러분, 꼰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칠레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일을 구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했으며, 그 다음에 제가 키웠던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칠레 같은 경우는 아직 워킹 홀리데이가 발효된 지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좀 끈끈하게 모여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면 산티아고에만 대부분의 워킹 홀리데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같은 그런 단체 그룹방을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칠레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놓은 그런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하다가 우연찮게 운이 좋게 좋은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일을 굉장히 빨리 잡은 케이스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구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은 거였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내가 일단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칠레 워킹 홀리데이 단체방 같은 경우는 언제든 이제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가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 그 방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얻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구한 직장은 펜션 같은 곳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스페인어를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었죠. 스페인어를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쪽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있었던 곳은 제가 영상에서 미리 보여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수영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서 할까요? 이제 이곳이 제가 일을 했던 곳이죠. 펜션 같은 여러 개의 펜션이 모여있는 곳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보냈던 곳이고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아주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이곳은 겨울 시즌에 보였던 그 세계에서 가장 긴 수영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의 리조트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리조트를 이용해야지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가격 대비해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거는 제가 찍었던 모습이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여름에 관련한 모습이 나오죠. 오리들을 찍고 싶었었나봐요. 이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집들이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날씨가 좋을 때 찍었던 모습인데 이때도 겨울이었지만 이제 날씨가 되게 좋아져서 제가 근처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보러 가기에는 굉장히 편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옆에는 바다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수영장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요트를 탈 수도 있었고 그 안에서 다이빙 수업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이제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알가로보라는 곳입니다. 산티아고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제가 했던 일 같은 경우는 이곳을 이제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제가 확인만 하는 거였죠.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하는 거였고 이제 이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지내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고 이 친구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서로 간의 불화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크게 아사도라는 걸 하거든요. 아사도는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약간 바베큐라고 해도 될까요? 바베큐를 해서 먹는데 그래서 아사도를 할 때는 제가 굉장히 배가 부르게 배가 터지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고양이 제가 처음에 이 양이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제가 찍어 놨었는데 찍었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계속해서 지낼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랑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이었고 아무래도 제가 이 지역에서는 혼자 지냈기 때문에 혼자 지냄에 있어서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양이랑 함께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저한테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모습이 이제 조금씩 커 나가는 거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들에서. 처음에는 사실 방에서 같이 잘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제가 굳이 안으로 들을 필요가 없었고 야생고양이였기 때문에 안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렇게 안에서 잘 자게 됐죠. 당시에는 이렇게 작은 고양이들도 엄청 많았고
이 양이와 같이 있었던 야생 고양이들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길들일 수가 없어서 밥만 계속해서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제가 만질 수도 없었고, 즉 앞으로 다가가면 계속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제가 챙겨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제가 이렇게 집도 만들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들어주면은 안에서 이제 항상 자고 나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가면은 이제 뭐 도망가는 그런 수순이었죠.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조금이라도 친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도망가고, 앞으로 좀 가면은 도망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좀 챙겨주고 밥을 계속해서 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먹을 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료를 처음에는 이렇게 주다가 감당이 안 돼서 뭐 산티아고 같은 데를 가서 엄청 큰 사료를 짊어지고 다시 이쪽까지 와서 애들한테 밥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명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양이는 이제 저랑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냈죠. 같이 잠을 자기도 했고.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좀 외로운 시간들을 좀 버틸 수도 있었고, 그 골골거리는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바로 앞에 보이는 어미 고양이거든요. 이 어미 고양이는 그나마 제가 조금 만질 수 있게 해줬었는데, 제가 돌아갔을 때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은 이 어미와 양이가 다시 아이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 어미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양이와 다시 새끼를 낳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새끼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가끔 이렇게 야생 고양이들 중에서도 새끼 고양이가 저한테 발견이 됐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먹이를 가끔 먹으러 저한테 오거나 했을 때 가장 저한테 잘 붙어 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제가 이날 말고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찢겨진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사냥개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냥개들이 이제 야생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제 가지고 노는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많은 이제 새끼 고양이들이 거기서 죽었죠. 여기에 보이는 이제 네 번째 이 친구도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와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모든 고양이 주인분들이 아시겠지만 자기가 쥐를 잡아와서, 새를 잡아와서 제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해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먹더라고요. 원래는 뭐 보온을 한다고 주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저는 보온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숙소에는 이렇게 화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화로를 따로 뗄 수 있었는데, 이제 화로가 따뜻하니까 무조건 만지게 해주진 않지만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한 데에 있는 거죠. 위험하진 않았어요. 위험하면 자기가 도망가니까. 이게 제가 마지막에 양이를 봤었던 모습입니다. 양이와 이제 아침에는 제가 항상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하면은 제가 있는 쪽까지 따라와서 같이 저랑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기다리다가 제가 들어가면 다시 따라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처음 저희가 만났던 그때랑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몸집이 커졌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뛰어놀고, 밖에서도 자기가 어떻게든 뭘 배고프면 잡아서 먹었을 거예요. 저랑 매일 같이 잤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들어오고 싶으면은 밖에서 그냥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던지 자기가 어떻게든 뭘 먹던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생 반, 집 반으로 키웠었어요. 거의 마지막
때쯤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새롭게 저를 대신해서 와주시는 분께서 고양이를 약 20년 정도 키우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안심하고 이제 양이를 그곳에 두고 왔었는데요. 사실은 양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이제 주인분께도 드렸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친구를 떠나보낼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새롭게 와주시는 분이 고양이를 맡아준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칠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양이를 다시 만나고 올 수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양이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일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였어요. 잔디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토끼들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잔디를 먹어치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잡는다고 덫을 막 치고 난리를 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긴 했지만 뭐 어쨌든 열심히 만들었던 거죠. 같이 토끼를 잡아서 먹자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만들었지만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근처에 갈만한 데가 산 안토니오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근처를 가다 보면 네루다라는 칠레의 시인, 이 시인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시인의 생가를 가시면은 그 네루다가 직접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뭐 주변의 물품들이나 그 생가를 굉장히 보존을 잘 해놨어요. 네루다 시인이라고 하면 칠레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몇몇 분들은 아마 네루다 생가를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가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알가르보와 산 안토니오 사이에 있는 네루다의 생가는 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산티아고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오기는 조금 힘드니까요. 대신에 가시면은 굉장히 새롭게 네루다라는 시인의 삶을 조금 더 깊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 안토니오를 가시면은 산 안토니오에서는 뭐 이런 바다사자를 볼 수가 있어요. 어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업과 무역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쪽은. 근데 이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선을 가끔 이제 조그마한 생선들을 버릴 때 옆에서 먹으면서 이제 사는 바다사자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시고 싶다면. 네,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칠레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지인이 없다면 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부터 이제 어려운 게 있을 때 도움을 구할 것도 있고요. 그쪽에 대사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처음 적응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부터는 제가 남미를 여행하게 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멕시코에서부터 멕시코 전체, 쿠바, 그리고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다시 칠레까지 오는 그 일정은 지금 전부 다 올려놨어요. 대신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칠레에서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잠깐 들렸다가 다시 멕시코까지 가기 전까지 그 영상들은 제가 원래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곁들여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총 6년간 했었던 그 영상들을 다시 천천히 하나씩 꺼내볼 생각입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한 번쯤은 꼭 만들어 놓고 싶었고 내가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진과 많은 영상을 남기지만 그거를 하나의 내가 볼 수 있는 영상 같은 것들로는 만들기 참 힘들잖아요. 그런 시간을 내는 것도. 저는 지금과 같은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